옛날 내적 한날 가적 황선희 박지혜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집마다 가면 그 맛있는 감이 흔하더라고요. 뭐 단감도 있고 홍시도 있고 곶감도 있고 선생님들은 어떤 감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해요. 그리고 각각의 식감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감이란 감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단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좋아요. 저는 젊었을 때는 단감 더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확실히 홍시가 맛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진도에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포암미술관이라고 개관한 데서 2,000평이나 되는 땅에다가 100그루가 넘는 그 감나무를 심으셨대요. 와우.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대봉 그거 주문해서 지금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대봉은 좀 숙성시킨 다음에 먹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제 한꺼번에 막 다 숙성이 되면 그거를 냉동실에 살짝 얼렸다가 아이스 홍시로 먹으면 참 더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시라고 하는 거를 많이 얼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걸 넓적감이라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얘기했었거든요. 대적감, 넓적감 이렇게.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먹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된대요. 근데 저는 곶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곶감 먹을 때마다 곶감 하나 주면 언제 뭐 먹지?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호랑이가 생각이 나요. 옛날 이야기 들려준다고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등장을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백두산 호랑이 들으시고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둥둥둥 길을 비켜라 백두산 호랑이가 나가신다 동네 아이들아 다 나와라 호랑이 등에 타고 놀아보자 큰 길은 성큼성큼 좁은 길은 조심조심 꼬리 잡고 맴맴 수염 잡고 맴맴 백두산 호랑이야 둥둥둥 길을 비켜라 백두산 호랑이가 나가신다 동네 아이들아 다 나와라 호랑이 등에 타고 놀아보자 큰 길은 뚜벅뚜벅 좁은 길은 사뿐사뿐 꼬리 잡고 맴맴 수염 잡고 맴맴 백두산 호랑이야 꼬리 잡고 맴맴 수염 잡고 맴맴 백두산 호랑이야 도적에게 잡혀간 색시 한국 구전설화 5 경기도 부천에서 채록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정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을 얌전한 색시하고 결혼시키고 싶어서 며느리감을 찾아보느라고 사방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어느 곳에 가니까 한 처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물 좀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바가지를 씻고 또 씻고 하더니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거기다가 버드잎을 한 줌 훑어서 넣어서 주었다. 이정성은 이것을 보고 화를 내요. 물을 주려면 그냥 줄 것이지 어째서 버들잎을 넣어서 주느냐 하고 나무랬어. 그러니까 처녀는 길 가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 마실 적에 급하게 마시는 일이 많은데 물을 급하게 마시면 체합니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들잎을 불면서 천천히 자시라고 그렇게 버들잎을 띄워서 드린 겁니다. 하고 말했다. 이정성이 듣고 보니 참 그 말이 옳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처녀를 살펴보니 인물도 준수하고 행동거지도 얌전하고 해서 옳지. 저 처녀야말로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그 처녀가 가는 뒤를 따라가 봤다. 처녀는 조그만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이정성은 처녀 아버지를 만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했다. 처녀 아버지는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놈의 자식이 어떻게 대감과 같은 지체 높으신 대가에 시집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 이정성은 그런 걱정을 말고 며느리를 달라 하고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고 혼인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이정성의 며느리가 돼서 이 집에서 잘 살게 됐다. 이 처녀의 친정집에 어느 날 저 멀리 떨어진 섬 속에 살고 있는 도적이 찾아와서 딸을 달라고 했다. 처녀 아버지는 내 딸은 벌써 이정성 집 며느리가 갔다고 하니까 도적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딸을 도로 찾아오라고 했다. 처녀 아버지는 돈에 그만 눈이 어두워서 그러겠다 하고서 이정성 집에다가 친정 어머니가 병이 들어 죽게 됐으니 급히 오라고 기별했다. 그래서 이정성 집에서는 며느리에게 종 하나를 붙여서 친정으로 보냈다. 이정성의 며느리가 친정에 가자 도적놈은 이 딸을 종과 함께 데리고 저의 적굴로 갔다. 이정성 집에서는 며느리가 친정에 간 지 보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정성 아들을 처가로 보냈다. 이정성 아들이 처갓집에 와보니까 장모도 죽고 딸도 죽었다고 했다. 이정성 아들은 색시 무덤이나 보고 가겠다 하니까 그제야 장인은 실토를 했다. 그래서 이정성 아들은 색시를 찾겠다고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듣는 풍문에 따르면 저희 색시를 잡아간 도둑은 저 먼 섬에 산다고 해서 그 섬으로 찾아갔다. 찾아가니 그 섬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집 앞에는 우물이 있고 그 옆에 버드나무가 서 있었다. 이정성 아들은 그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그 동네 사정을 살피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까 한 여자가 물길로 나왔다. 보니까 제 색시한테 붙여준 종이었다. 이 종은 물을 깨끗이 한 동이 길러놓고 이정석 댁 새서방을 만나 보게 해 주십사 하고 빌고 있었다. 이정성 아들은 버들잎을 훑어서 물동에다가 뿌렸다. 그랬더니 종은 무슨 부정이 타느냐 하면서 물을 버리고 다시 정한 물을 길어서 또 빌었다. 이정성 아들은 또 버들잎을 훑어서 물동에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종은 나무 위를 쳐다보고 새서방님이 있으니까 어서 내려오라 해가지고 데리고 색시 있는 데로 갔다. 색시는 자기 남편을 보더니 별놈의 자식이 다 왔다 하면서 종 보고 저쪽에 있는 울 안에다
가두노라고 했다. 이색 씨는 벌써 도적놈에게 정이 들어서 본 남편 같은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적놈이 도둑질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색 씨는 전 남편이 왔길래 저쪽 우란에다 가두어 놨다고 했다. 도적놈은 이 말을 듣고 그놈을 죽여 없애야겠다. 그런데 그놈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굴을 깊이 파고 굴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죽여야겠다고 하고선 굴을 깊이 파고 물을 가득 채웠다. 종 보고 그놈을 그 굴 안에 집어넣으라고 했던데 종은 이 정성을 이 아들을 딴 굴로 빼내서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밥을 갖다 주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한 3년 지냈다. 이정성 아들은 힘도 세어지고 칼도 잘 쓰게 됐다. 어느 날 도적놈은 도둑질 나갔다 돌아와서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자고 있었다. 이정성 아들은 굴에서 나와가지고 칼로 도적의 목을 쳤다. 도적의 목은 툭 떨어졌는데 다시 가서 도로 붙었다. 이정성 아들은 다시 목을 쳤다. 떨어진 목이 다시 가서 붙을라 할 적에 종은 치마에다 매운 재를 싸가지고 와서 목이 떨어진 자리에다 매운 재를 뿌렸다. 떨어진 목이 다시 붙을라 하다가 매운 재가 뿌려져 있어서 붙지 못하고 그래서 도적놈은 죽고 말았다. 이정성 아들은 저의 색시 보고 너는 전에는 내 색시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와는 왼수다 하고 목을 잘라 죽였다. 그리고 종을 그 도적놈 사는 섬에서 데리고 나와서 집에 와서 잘 살았다고 한다. 해금으로 연주한 고향의 봄 잘 들으셨나요? 이제는 신랑과 궤적이라는 평안북도편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김정승이 있었는데 이 김정승의 색시는 혹계 고운 미인이 돼서
김정승은 이 색시는 함자 집에 놔두고 당에 가서 일을 볼 수가 없어서 당장 집에만 있었다. 그러니까니 색시는 이거이 안타까워서 자기 얼굴을 세경에 비추어서 꽃 같은 그림을 그려서 주맨 이걸 가지고 당에 일보러 가라고 했다. 김정승은 그리하겠다 하고서 그 그림을 가지고 당으로 가더랬는데 가다가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와서 그 색시 그림을 날리워 버렸다. 이 그림이 날라서 어떤 섬에 사는 도둑놈 대장의 손에 들어갔다. 도둑놈 대장은 이 그림을 보고 곱게 곱게 생긴 미인이거니 이러한 미인 색시 삼갔다. 그 배를 타고 나와서 삼해 돌아다니면 찾다가 김정승 집에 와서 김정승 색시가 그 그림과 꽃 같아서 이 색시를 채가지고 배에다 싣고 섬으로 갔다. 김정승은 이걸 보고 배를 모아서 그 섬에 갔다. 그 섬에 올라서 하하 가는데 큰 고개가 있어서 그 고개를 겨우겨우 넘어가는 거니 오늘은 새하얀 넝감이 나타나더니 님제 색시 찾으려면 요룰루 가라고 대줬다. 김정승은 대중길로 가는 거니 고래당 같은 큰 기회집이 있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니 저 색시가 토당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기뻐서 얼른 색시한테 가서 나왔음매 하는데도 색시는 눈을 흘기면 여놈의 새끼 왜 왔나? 하고 시큰둥해 깨지고 말도 않고 골간에다가 가두었다. 도둑놈 대장은 도둑질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색시는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으니거니 대장은 왜 안 나와서 맞아들이는가? 물었다. 본가당에 와서 그런다. 그놈을 골간에 가두어 두었다고 했다. 잘했다 하고서 좀 놔두었다가 죽이 갔다 하매 무 같은 거를 자꾸 먹었다. 김정승이 대불고 온 하인이 몰래 이 무 같은 거를 채다가 김정승한테 줬다. 김정승은 그걸 먹으니거니 힘이 세져서 숨을 내쉬면 골간문이 열리고 들이쉬면 문이 닫히고 했다. 하루는 도둑놈 대장이 맨 밑에 부하보고 골간에 가두어 놓은 김정승을 잡아오라고 내보냈다. 밑에 부하를 골간문을 열라고 할 적에 김정승은 숨을 내쉬니거니 그 부하가 고만 넘어져서 죽어버렸다. 도둑놈 대장은 김정승을 잡으러 내보낸 부하가 돌아오지 않으니거니 좀 힘을 쓰는 부하를 또 내보냈다. 김정승은 여놈도 숨을 내셔서 죽였다. 도둑놈은 대장 또 고담에 힘쓰는 부하를 보냈다. 김정승은 여놈도 흥 하고 숨을 내쉬어서 죽였다. 도둑놈은 부하래가 안 나오니까니 또 힘쓰는 놈, 또 힘쓰는 놈 이렇게 더 힘쓰는 놈을 보내서 잡아오게 했는데 가는 놈마다 모조리 죽어서 마지막에는 대장놈이 잡으러 갔다. 골간문을 열려고 할 적에 김정승이 또 숨을 내쉬던데도 대장놈은 딸싹딸싹하기만 하고 넘어지디 않았다. 대장놈은
야, 요놈 힘께나 쓴다. 하면 내일 우리 싸움하자 하고선 갔다. 그날 밤 김정승의 꿈에 그 쎄한 영감이 나타나서 내일 도둑놈이 싸움하자고 하면 그 검과 큰 검과 작은 검 그리고 큰 말과 작은 말을 내보이면 어느 거를 갖겠는가 하거든. 작은 검과 작은 말을 갖겠다고 하라고 말하고 갔다. 다음 날 아침에 도둑놈 대장이 큰 검과 작은 검, 큰 말과 작은 말을 가지고 와서 어느 거를 갖겠는가 물었다. 김정승은 쎄한 영감이 말해준 대로 적은 검과 적은 말을 가지겠다고 했다. 그리고서 싸움을 하는데 김정승의 하인은 삼태기에다가 매운 재를 담아서 보고 있고 김정승의 색시는 초매에다가 매운 재를 싸들고 있고 서숟가락 대구리가 떨어지면 뿌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싸움을 하는데 먼저 도둑놈 대장 대구리가 떨어졌다. 떨어진 대구리는 팔딱팔딱 뛰어가서 다시 가서 붙으려고 했다. 이때 김정승의 하인은 매운 재를 도둑놈 대구리에다 뿌렸다. 그랬더니 대구리는 다시 붙으려다가 붙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다. 김정승은 도둑놈이 죽은 걸 보고서 저 색시한테 가서 요놈의 애미나 죽어봐라 하면 검으로 색시배를 째서 배를 꺼냈다. 배를 꺼내고 보는 거니 저의 색시는 벌새 도둑놈의 알을 깨져서 그 알에 배 안에서 사흘만 참아라 사흘만 참으면 내일 원수 같겠다 하고 있었다. 김정승은 그걸 꺼내서 말려서 담배 주머니에 냈다. 그리고 가지집에 갔다. 가스 오만일에 김정승이 힘쓰던 걸 보고 어떻게 해서 그같이 힘을 쓰는가 물었다. 김정승은 색시배를 꺼내서 말리운 걸 주면 이걸 먹어서 힘이 세다 하면 힘이 세디고프면 이걸 먹으라고 줬다. 가스 오만일에 그걸 먹겠다고 씹었는데 씹히질 않고 볼따구니만 다 달아댔고 한다. 새벽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소금장수 노정가 음시시 문 나서네. 오늘은 소금 팔아 꽃순이 벗어내다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밤을 뒤척였네. 자, 송사리야! 소금장수 노정가 발걸음도 부산하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징검다리 건너가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물속으로 곤두박질 이젠 틀렸구나 장가가기 틀렸구나.
슬기둥의 소금장수 들으셨습니다. 지하도적 퇴치 설화는 이본이 많고 하나의 각편 안에도 여러 화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야기는 괴물 귀신 혹은 도둑대장이 마을에 찾아와 한 젊은이의 예쁜 색시를 잡아가거나 혹은 임금님이나 부잣집의 딸을 잡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색시의 남편이 색시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거나 공주를 찾아오는 젊은이를 사위 삼겠다라는 방을 본 젊은이가 공주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죠. 이렇게 해서 도둑대장이 사는 곳에 도착한 젊은이가 색시를 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각편이 있는가 하면 본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각편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을 읽을 때 구연자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활자화로 된 글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 각편마다의 차이점이나 구연의 그 말맛을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로 읽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잔혹한 벌이나 인물이 보이는 뜻밖의 행동들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막스 루이티에 의하면 이 단순화를 위한 극단성은 옛날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혐오는 즉시 사리로 표현되고 잔혹한 행동은 모든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려내려는 옛날 이야기의 경향인 것이지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들려보면 아이들은 형벌의 잔혹성보다는 형벌의 유무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더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야기에서 그 제가 등장을 계속했었잖아요, 선생님. 네. 앞편에서는 목이 달라붙기 전에 아들이 죄를 뿌렸는데 뒤편에서는 네, 뒤편에서는 하인이 재를 들고 있다가 그 도둑놈에 달라붙기 전에 재를 뿌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첫 번째 거는 주인공이 김정승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김정승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인물을 생각했을 때 젊은 사람하고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에서는 김정승이 아니고 이정승으로 나왔습니다. 아, 네. 이정승. 이정성. 네. 네. 거기서 이렇게 뭐 변심한 아내를 죽이는 이 형벌이 가해졌죠. 네. 그런데 얼마나 예쁘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내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아내가 그 본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새 남편에게 이렇게 마음을 연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의아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의도치 않은 느낌으로 당연히 그 본 남편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적으로 그게 이 옛날 얘기가 전해졌던 것이 정말 옛날이었을 텐데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저희가 도적, 궤적, 그리고 색시를 잡아간 각 편이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 나눠 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의 다른 각편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저희 노래 바이올린 연주곡 들으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회전목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에서 나온 곡입니다.
나무꾼과 선녀. 한국구전설화 1. 평안북도 철산군 용산군에서 채록된 편입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 늪이 하나 있는데 이 늪에 하늘서 선내들이 내려와서 맥을 감고 했다. 선내가 맥 감는 거를 근처 사는 총각 하나의 보고서리 하루는 가만히 가서 셋내 옷 하나를 채서 감춰뒀다. 그랬더니 다른 셋내는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선내는 옷이 없으니까니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셋내는 할 수 없이 총각하고 살게 됐다. 살면서 알을 둘이나 낳고 사는데 하루는 근처 집에 잔치가 있어서 셋내는 그 잔치집에 가고프니까니 총각과 옷을 내달라고 했다. 총각은 알을 둘이나 낳았으니까니 일없겄디 하고 옷을 내주었다. 그랬더니 셋내는 그 옷을 입고 알을 양팔에 하나씩 끼고 하늘로 올라가 삐릿다. 총각은 기가 막혀서 왕왕 울고 있었다. 그때 웬 사이 한 마리가 날아와서 총각과 와 우는가 물었다. 총각은 함께 살던 셋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슬퍼서 운다고 했다. 그러니까니 사이는 웬 씨알 서이 알 줌엔 이걸 심어서 넋줄이 뻗어서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니 사흘 만에 그 넋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말했다. 총각은 그 씨알을 받아서 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니 넋줄이 뻗어서 하늘까지 올라가 있어서 그걸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넋줄이 아직은 덜 자라서 약해서 등가 내에서 끊어내서 그만 올라가질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총각은 또 왕왕 울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사이가 또 와서 와 우는가 물었다. 넋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더랬는데 그만 끊어대서 땅 위에 떨어지고 말아서 운다고 했다. 사이는 오이씨를 주면 이걸 심어서 넋줄이 뻗으면 사흘 있다가 잡고 올라가라고 했다. 총각은 오이씨를 받아서 심고 넋줄이 하늘거정 뻗어 올라가서 붙잡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 넋줄이 아직 덜 자라서 도중에서 끊어대서 땅으로 떨어졌다. 총각은 또 왕왕 울고 있었다. 그 사이가 또 와서 와 우는가 물었다. 넋줄을 잡고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넋줄이 끊어대서 떨어대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서 온다고 말했다. 사이는 또 씨를 주면 이거이 마지막이니까니 이제는 꼭 사흘 있다가 잡고 올라가라고 했다. 총각은 그 씨를 심어서 3일 만에 넋줄을 잡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가니까니 아들이 보고서 아버지 온다고 하면 꿀고서 셋내 있는 데로 갔다. 셋내가 아들이 과티는 소리를 듣고 야 아버지가 여기 어드레라고 오겠네 하면 나왔다. 보니까니 정말 총각이 와 있어서 기뻐하면 어드럽게 왔는가 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니 선녀 아버지래 와서 인간 세상 사람이 하늘에 올라오기란 아주 어려운 일인데 님제래 올라온 걸 보니 재간이 용구나 하면 나하고 내기해보자. 내기에서 이김은 셋내와 살고 이기지 못하면 못 산다고 했다.
총각은 이 말을 듣고 근심이 돼서 셋내와 어떻게든 하면 이기겠는가 물었다. 셋내는 근심 말고 내가 대준 대로만 하라고 하고 내일에 배를 짜고 있는데 숫달이 와서 구들구들 하거든. 아버지, 어들에서 숫달이 돼서 구들구들 합니까? 하고 말하라고 했다. 다음 날 셋내가 배를 짜고 있는데 수달이 와서 구들구들 하고 있었다. 총각은 이걸 보고 아버지, 어들에서 달이 돼서 구들구들 합니까?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수달이 셋내 아버지가 돼서 님제 용쇠하고서 천리 밖에다 활을 서이대를 쏘고서 그 활촉을 얻어오라고 했다. 총각은 근심이 돼서 셋내와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물었다. 셋내는 아버지과 말 한마디 달래가 지고 그걸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말을 달래면 상사말을 주겠다고 할 거니까니 그 말은 싫고 죽어가는 배지말을 달라고 하시라요. 그래, 그 말을 타고 가면 큰 기와집이 있는데 그 집 차례내에 활촉을 맞아서 앓고 있을 터이니 그 체내 뱅을 고쳐준다고 하고서리 그 체내의 가슴에 박힌 활촉 서이개를 뽑아서 개지고 오라고 했다. 총각은 셋내 말을 듣고 셋내 아버지한테 가서 말 한마디를 달라고 했다. 셋내 아버지는 상사 말을 주겠다고 했다. 총각은 그 말 말고 죽어가는 배지를 달라고 했다. 셋내 아버지는 그 배지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총각은 그 말만 달라고 했다. 셋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배지를 주었다. 총각이 배지를 타고 가는데 배지는 힘이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달려서 큰 기와집 앞까지 왔다. 그 집이 들어가서 체내 뱅을 고쳐 주겠다고 하고서 체내 가슴에 박혀 있는 활촉 서이를 뽑아 개지고 말을 타고 갔다. 가는데 도중에 웬 꿩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개개 소리 하면 달려들었다. 총각은 이거이 뭐이가 하면 활촉으로 탁 됐더니 그 활촉 하나를 빼들어 개지고 달아났다. 그러니까니 어둠에서 마이 한 마리가 날아와서 꿩이 빼들어간 활촉을 빼들어서 날아갔다. 총각은 활촉 2개만 개지고 집에 돌아와서 풀이 죽어 개지고 걱정하고 있었다. 셋내라에 보고서 와 그런가 하고 물었다. 총각은 활촉을 서이게 뽑아 개지고 오다가 꿩한테 하나 빼들렀는데 마이가 이거를 빼들러 멀리 날아가서 그런다고 했다. 그랬더니 셋내는 활촉 하나를 내주면 빼들린 활촉이 이거이가 하고 물었다. 총각은 깜짝 놀라며 이거이 어디에서 여기 와 있는가 물었다. 셋내는 활촉을 빠들러 간 꿩은 우리 오라비인데 그 오라비는 당신이 활촉 서이개를 아버지한테 받쳐서 칭찬받는 거이 맛등스러워서 빼트러 갔는데 내래 마이가 돼서 그걸 빼트러서 여기 개지고 왔다고 말했다. 총각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활촉 서이개를 셋내 아버지한테 개져다 바치고 또 칭찬받았다. 그 후 며칠 지나서 셋내 아버지는 총각과 칼싸움 내기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총각은 셋내 오라비와 칼싸움을 하게 됐는데 총각은 셋내 오라비 목을 뗐다. 그랬더니 오라비 목이 툭
떨어졌는데 이 목이 다시 가서 붙으려고 했다. 이때 선녀에 와서 매운 재를 오래비 무게의 베인 자리에 뿌렸다. 그랬더니 떨어진 목이 도로 와서 붙으려고 하다가 붙질 못하고 떨말돼서 오래비는 죽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아무 일 없이 총각은 선내와 잘 살았다고 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많이 알려진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나무꾼과 선녀 버전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앞편에 나온 이야기에서도 재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매운 재를 뿌려서 목이 베인 자리에 뿌려서 목이 못 붙는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네요. 저는 오늘 이야기 읽으면서 매운재라는 것도 좀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냥 재면 재일 텐데 매운재라는 표현이 나와서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매운재가 갑자기 생각든 건데, 완전 까맣게 된 재를 말하는 건가?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맛을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매운가?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오늘은 꽃감 이야기로 하기도 했었는데 꽃감과 옛날 이야기 그리고 뭐 이런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까지 이야기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꽃감도 꽃감이지만 집에서 쉽게 말릴 수 있는 감말랭이를 만들기도 해요. 네. 네. 마지막까지 군침 돌게 하시려고요. 꽃감으로 시작해서 감말랭이 이야기로. 배고파요. 그렇죠. 갑자기. 네. 혹시 꽃감이나 감말랭이들 말려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안 말려봤는데 말린 거를 사본 적이 있습니다. 꽃감이요? 아니면 감말랭이요? 간말랭이요. 그럼 꽃감과 감말랭이 혹시 차이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저 아까 얘기 들었어요. 네. 아까 유미경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곶감은 통째로 말리는 거고 감말랭이는 잘라서 말리는 거라고. 아, 맞나요? 아마도 그럴걸요. 그래서 감말랭이는 아무래도 꽃감 같은 경우는 통째로 말리다 보니까 말리기가 힘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감말랭이 같은 경우는 잘라서 말리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만드는 것이 가능한 거죠. 와, 네. 네. 그러니까 가을에 감이 쌀 때 단감을 사다가 그냥 잘라서 말려 놓으면 한겨울 내내 맛있는 간식으로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야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상상이 됩니다. 이거 꼭 건조기가 없어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쟁반 같은데 말리기보다는 바구니 같은 걸 이용하는 게 밑에서도 서늘하게? 이렇게 네. 올라오는 그 기운 때문에 쉽게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근데 감 한 박스를 이제 까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와,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 감말랭이 같은 거 하려면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박스로 이제 주로 구매를 하는데 그 박스 구매해서 그 박스 한 박스를 다 깔려면 힘들다는 거.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계를 하나 사고 싶네요. 까는 기계. 그럼 아. 차라리 감말랭이를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저는 사 먹겠습니다. 네. 그래 두고두고 먹으려면 한 박스 해놓는 방법도 있네요. 네. 감자칼로 감을 까시면 조금 더 편하게 까실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노하우네요. 네, 꿀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또 이야기 여기서 우리 마무리 해도 될까요? 아니, 소감 더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방금 전에 계속 먹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빨리 마무리하고 가야 돼. 먹으러. 먹고 뭔가가 이렇게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10시입니다. 그렇군요. 밤 10시에 먹으러 간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유혹을 먹을 거의 유혹을 참을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먹고 나면 살이 안 찌겠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네, 앞에 들으신 곡 윤선의 노래로 엄마야 누나야 들으셨고요. 버섯이 옹기종기 들으시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한당 숲속나무 아래에 버섯 모양 집들이 옹기종기 보였네. 풍뎅이가 살고 있나 달팽이가 살고 있나 둥글 넓적 지붕이 멋지구나. 동글동글 예쁘구나 송이버섯. 오밀조밀 귀엽구나 팽이버섯. 몽글몽글 모였구나 표고버섯. 알록달록 꽃이 폈나 흑버섯이다. 버섯 세상.
건강길 둘레 따라 걷는 사람 둘레 따라 걷는 사람 여유 주고 휴식 주고 여유 주고 휴식 주고 사람들이 걷고 간 길 둘레길 밤이 되면 달이 내려와요 달이 내려와요 둘레 둘레 둘레길 함께 걷는 가족길 산책 나온 노루가 걷고 풀벌레가 노는 길 둘레 둘레 둘레길 둘레 돌아 둘레길 물을 건너 산길 따라 어울려 걷는 건강길 둘레 따라 걷는 사람 둘레 따라 걷는 사람 여유 주고 휴식 주고 여유 주고 휴식 주고 사람들이 걷고 간 길 둘레길 밤이 되면 달이 내려와요 달이 내려와요 둘레 둘레 둘레길 함께 걷는 가족길 산책 나온 노루가 걷고 풀벌레가 노는 길 연달아 들으신 곡 제목은 둘레길입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노래도 한 곡이 더 준비되어 있었죠. 아니에요? 아, 우리 엔딩곡이 남아 있구나. 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안녕.